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종종 상담을 받고 있는 무고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고죄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대선 후보들 공약에도 무고죄 처벌 강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무고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무고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범죄인데, 이게 특히 무고죄 처벌 강화가 문제되는 지점 아시죠? 제가 이제 보수 여성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성관계, 성범죄에 대해서 사실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수사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서 나는 무죄인데 이런 고소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답변을 좀 한꺼번에 정리해서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다른 거는 명확해요.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 그 부분이 문제죠. 문제는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판례나 연구를 찾아보면 허위 사실을 어느 정도 허위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얘기하시는 본인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억울하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무고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야 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무고가 많이 인지되는 예는 없어요. 검찰에서 예전에 15 할 때도 보면은 검찰에서 무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건 무고 아니다, 무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수사를 해보면서 의문이 풀린 경우라면 무고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범죄를 한 적이 아예 없다 라면,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 라면 무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성관계는 한 적이 있다, 근데 강간은 아니다, 아니면 이 여성과 접촉한 적은 있다, 근데 강제추행은 아니다 라고 하시려면 무고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으로 족하다, 이렇게 사실 보고 있긴 한데, 진실하다는 확신을 어떻게 볼 건가요? 진실하다는 확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분하고 나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면 확정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신체를 접촉을 했어요. 근데 남자분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접촉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접촉을 했는데, 여자는 요즘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거는 무고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접촉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여자도 알고 있었는데 무고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거를 범죄 정황의 과장이라고 하는데, 여성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느냐 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진실하다고 믿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무고의 고의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허위사실의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시면 무조건 무고가 되느냐, 강간치상의 경우에 상해는 없었다,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상해는 없었다, 근데 강간은 있었다, 이건 무고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나는 무고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내가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쟤는 무고가 확실하다 라고 고소한 경우에 이 사람 이것도 오히려 무고죄로 인지돼서 처벌된 예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강간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고,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고의 고의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고, 내가 무죄라고 해서, 강간이 무죄라고 해서 당연히 저 사람이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혐의를 다 벗었으니까 당연히 저 친구는 무고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판례는 상대방이 내가 무죄가 나는 경우 넌 무고야,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해놨어. 근데 오히려 검찰 인지에 의해서 본인, 남성분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신 예예요.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무고죄로 이렇게 고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있는데, 보시면 저는 사실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되는 수사 관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의 법률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성인지 감수성이 지나치게 적용되어서 사실 억울한 남성분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회적 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고죄의 처벌 강화가 모든 여성들로부터 억울한 남성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남성들이 또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나 법률적인 고민을 하시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고죄의 처벌 강화가 모든 남성분들이 야호 하실 일은 아니고, 무고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굉장히 무고죄 인정 여부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세대로 무고를 엄격하게 보고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한 행위를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률 시스템 하에서는 여성 청소년 범죄 담당하시는 경찰분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남성분들은 무고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이 다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무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는 게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으시는 방법이라는 점을 좀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객관적인 이 내용도 있어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 진실이라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판결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그리고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명을 요한다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인 증명은 단순히 신고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람이 상대방을 완전히 허위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40대 가장을 이제 병으로 때리고 막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무고죄가 무혐의가 나왔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고가 그냥 단순히 무죄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한 검토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시고 좀 자료를 찾아보신 다음에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고죄가 사실 이렇게 검찰 가면은 무고죄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무고죄 고소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는 거, 20대 젊은 남성들이 특히 무고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한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한 다음에 이것을 다투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오늘 내용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고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제가 상담해보면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남성분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찾아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